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때로는 닮아가고 때로는 반발하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축소판이고 우리의 세계는 결국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좋든 싫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데요. 딱히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해 떠밀리듯 인연을 맺은 뒤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전에 올바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후 발생할 고통과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의 방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에는 문이 딱 하나뿐이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은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방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과연 아무나 방에 들일 수 있을까요? 가깝게 지내면 후회할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여놓을 것인가요? 이기적이고 매사에 불평인 사람들이 방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그냥 지켜볼 것인가요? 정말로 하나의 방에서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방에 들어오려고 할 때 까다롭게 따져보고 입장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지 기준을 세워 선별하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방이 이처럼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방이 곧 나의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편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문단속의 기술,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 책은 자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하나의 방이라는 개념으로 비유하고 이 방을 제대로 보살피도록 안내합니다. 문지기와 관리인이라는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아무나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두가 한 방에서 산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하나의 방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보라. 그 안에는 당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모여있고 그들의 기질, 내력, 성격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 방은 무한히 넓다. 당신은 살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방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방에는 특별하고 영구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문이 하나뿐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문은 하나뿐이다. 당신은 그게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이 하나뿐인 방은 워낙 흔하니까. 그렇지만 이 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이 문은 일방통행이다. 입구는 될 수 있지만 출구는 될 수 없다. 즉, 모두 들어오기만 할 뿐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짐들은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짐은 당신의 방에 평생 남게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그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의 문제는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이 방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잠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눈을 감고 마음속의 방을 둘러보고 재빨리 목록을 작성해보자. 우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이웃,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그들 중 친밀하고 가까운 이들은 누구인가? 또 누가 있을까? 당신의 방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제발 거기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떠올린 사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일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방에 들일 사람들을 선별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전제 자체를 반박한다. 내 방에 들어온 이들이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건 결코 사실일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나의 방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은유적인 방에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진실이다. 신경학자들은 이러한 은유가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뇌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신경활동이 촉발되며 이것은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잊히거나 삭제될 수 없다. 단지 점차 흐릿해질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당신에게 못되게 굴거나 당신을 비하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방에 머물게 되고 당신의 뇌 곳곳에 지문이 남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청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얼굴은 시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행동은 기억 저장고에 남는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 닻을 내리면 그들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머문다.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당신의 생각, 행동,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영원히. 당신은 자신이 어떤 관계를 끝내거나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한때 믿었던 신념을 영영 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당신의 미래 경험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종종 꿈에 보이는가? 꿈이 현실처럼 생생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심리적 진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돌아가신 조부모님과 호숫가에 함께 있는 꿈을 꿀 때 그 꿈은 조부모님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호숫가에서의 여름날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 인생에 사고 뭉치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칭찬한 사람, 훌륭한 조언을 했던 사람도 영원히 남게 된다. 그 방에는 당신의 고약한 형제자매도 있지만 사랑 넘치는 조부모님도 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신 속에 저장되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차차 과거의 일부가 되어 저장된다. 이미 벌어진 일은 그대로 끝이다. 과거의 사건은 돌이킬 수 없다. 어떤 행동이 행해지면 그대로 종결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제 당신의 방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테니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소개하겠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차별화된다. 방 안의 다른 사람과 달리 그들은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100% 당신 편이고 절대 한눈을 팔거나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순간부터 그들을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자. 그들은 당신에게 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문지기와 관리인이다. 두 사람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이 창조한 인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창조물인 그들은 방 안에 머무는 다른 인간들만큼이나 현실적인 존재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머물 수 있다. 진짜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사실이 그들의 힘을 빼앗지는 않는다. 두 사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문지기는 사람들이 당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사람이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자. 그리고 관리인은 이미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제어하는 사람이다. 즉, 누가 당신과 가까운 곳에 혹은 먼 곳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는 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누구는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통제할 권한이 있다. 문지기와 관리인의 역할은 단순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한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 방의 문지기와 관리인을 가장 친숙한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들여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궁극적으로 당신이 문지기와 관리인에게 전달할 규칙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인기인이 될 것인지, 외톨이가 될 것인지, 사랑받을 것인지, 미움받을 것인지, 좋은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인지, 밀어낼 것인지, 인생에서 속도를 낼 것인지, 속도를 늦출 것인지,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지, 당신을 착취하는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 영혼의 단짝을 만나 함께할 것인지, 그러지 못할 것인지, 행복할지 우울할지,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될지 끔찍하게 여기게 될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릴지 그러지 않을지 등등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문지기, 입구를 지키는 사람.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문지기가 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당신의 개인적 가치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당신이 열정을 쏟는 대상을 잘 알고 당신이 최선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는 당신의 가치와 열정,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 당신이 가진 최선의 모습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방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문지기가 바깥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문지기는 당신이 가진 재정적 불안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막을 것이다. 팬데믹이 전 세계로 번질 수도 있다. 문지기는 당신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자고 꼬드기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막을 것이다. 물론 문지기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주의사항부터 알려줘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나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 혹은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문지기에게는 일련의 가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선 당신은 자신의 가치 목록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열정을 쏟는 대상을 파악하고 스스로 원하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방해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 누구를 드릴 것인지 규칙이 필요하다. 앞으로 당신은 누구를 방에 드릴 것인지에 관한 규칙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다. 애초에 좋은 규칙을 세우기 위한 열쇠는 당신의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거슬리는가? 매일 그 개의 산책 시간만 되면 주인이 개를 제대로 통제할 줄 알아야지 저렇게 작은 개는 동네 산책에 적합하지 않아. 혹은 왜 하필 내가 재택근무하면서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산책을 시키는 걸까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문지기는 그들을 방 안으로 들인 셈이 된다. 이 모든 것, 즉 이웃과 그 집의 개, 그리고 그들로 인해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은 가상의 문지기가 그 소음과 이야기를 당신의 방으로 들인 결과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별 생각 없이 흘려버리는 대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놓지 못한다. 이때 당신의 삶 속으로 누구를 드릴 것인지에 관한 규칙을 세우면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인물 위에 덧씌우는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다. 그 이웃은 아마 당신에 대해 별 생각이 없겠지만 당신은 그 사람과 그의 성가신 개가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애초에 문지기에게 그들의 입장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인, 방안을 정리하는 사람. 앞으로 당신의 문지기는 사람들을 방으로 들이든지 현관 앞에 남겨두든지 할 것이다. 일단 누군가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문지기는 다시 문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가? 이미 당신의 방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가?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영혼의 단짝부터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과거 어느 시점에 무심결에 방으로 들인 모든 사람들. 이러한 현실을 떠올려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저 사람은 누가 여기로 들여보낸 거지? 그 대답은 당연히 당신이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들여보내졌든 우연히 들여보내졌든 난데없이 그냥 나타났든 간에 당신의 방한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들의 규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주의를 끈다. 당신에게 깊은 애정과 선의를 품은 사람도 많으나 일부는 심각한 골칫거리다. 하지만 기억하자. 출구는 없다. 좋든 싫든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방에 머문다. 바로 이때 당신의 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당신을 위해 일하며 당신에게 가깝거나 먼 곳으로 사람들을 재배치한다. 당신의 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속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관리인의 태도는 친절할 수도 단호할 수도 강압적일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는 당신의 상상 속 우군이므로 철저히 당신의 명령에 따르고 당신의 가치와 이익을 우선시한다. 관리인이 일하는 방식을 떠올리면 당신의 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방은 구석진 공간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은 모임 장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널찍한 객실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그곳 어딘가에 속해 있다. 모든 배우가 제자리에 서 있도록 지시하는 무대 감독의 이미지로 관리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방 안의 모든 장소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계속 방의 크기를 키우거나 사람들을 보낼 특별한 장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관리인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예시를 살펴보자. 가족의 자리.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곳에 산다. 그들은 부모나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증조부처럼 먼 친척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사촌보다 증조부가 심리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방 안에 있는 것이다. 일의 자리. 당신이 과거에 함께 일했거나 현재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머문다. 즉, 당신의 고용주들, 동료들, 부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을 의미한다. 당신에게 조언을 주었던 멘토, 도움을 준 사람, 모든 종류의 고객도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이곳으로 모인다. 돈의 자리. 당신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곳은 일의 자리와 인접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당신에게 좋은 투자를 권유한 파트너 혹은 당신을 나쁜 투자로 끌어들인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돈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각자 더 눈에 띄거나 덜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이를테면 현재 사업 파트너와 단체의 구성원들은 당신과 가까운 곳에, 다른 사람들은 먼 곳에 위치시킬 수 있다. 봉사의 자리. 당신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다. 당신이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대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과정에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신앙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유년의 자리. 어린 시절의 친구, 선생님, 이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당신은 종종 기억 속에 이 장소를 방문하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이를 먹지 않고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반복해서 재생된다. 당신의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한 자리만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닌다. 관리인은 그들이 각자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들을 방 안의 다른 구역, 어쩌면 이전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운 구역으로 친절히 안내하기도 한다.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신과 관리인이 협력하는 동안 당신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킨다. 누가 내 방에 있고 거기서 뭘 하는가라는 질문은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프로젝트들을 전방이나 후방으로 이동시키는데 정신적, 감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주역을 꿰찼던 골칫거리 인간들과 사건들이 뒤로 물러나면 먼 배경의 점처럼 바뀔 수 있다. 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당신의 문지기와 관리인이 도와줄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껏 많은 사람을 방에 들였으므로 새로운 누군가를 방에 들이기 전에 지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방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시간이다.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자. 당신의 방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분류 작업에 앞서 우선 당신의 방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부터 확인하자. 누가 당신 바로 옆에 있고 누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장 시선을 끄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방에는 요란하고 골치 아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조용하고 심지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다. 당신의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코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신은 애초에 왜 그 사람들을 방으로 들였던 걸까? 어떤 사람들이 당신 가까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다음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분류 예시이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말 그대로 내 가까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가족, 룸메이트, 이웃,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최소 주 1회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다. 어쩌면 부모와 혹은 성인이 된 자녀와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할지도 모른다. 마음의 눈으로 가까이에 있는 그들을 한번 살펴보자. 물리적인 근접성 탓에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자꾸 관심을 빼앗는 사람. 당신에게 매주 메일이나 전화를 하는 사람, 혹은 모든 메일에 당신을 참조인으로 넣는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 모든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할 경우에도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있다. 매번 타임라인에 반려동물이나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말이다. 당신은 그들과 별로 가깝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당신의 관심을 많이 빼앗는 것일까? 존재감이 지속되는 사람. 당신이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해왔지만 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가끔 환청처럼 목소리가 들리고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계속 떠올리게 되는 헤어진 연인 혹은 옛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 말이다.
내 방에만 남아있는 사람. 현재 살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들도 가까운 사람들이다. 죽은 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통 부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혹은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나 먼저 떠나버린 배우자나 가족도 해당될 수 있다. 딜 메이커와 딜 브레이커. 반대 개념의 가치를 알려주는 딜 브레이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목록 작성을 어려워하지만 딜 브레이커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다. 예컨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당신의 길을 빨아먹는 사람, 그들이 바로 딜 브레이커다. 당신이 오래전에 그들을 방으로 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방에 있지만 당신과 그들의 거리가 가까울 필요는 없다. 이 단계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딜 브레이커 목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당신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가치, 행동, 특성, 성격,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딜 브레이커는 가치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밝혀줄 수 있는 불빛과도 같다. 이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당신의 문지기와 관리인을 위한 초기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딜 브레이커가 누구인지 물으면 몇 명 정도는 금방 떠올린다. 딜 브레이커는 부정적인 인상이 아주 강해 기억에 오래 각인되기 마련이다. 당신이 가장 개탄하는 인간적 특성들도 딜 브레이커의 적절한 후보들이다. 이를테면 게으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거짓말하는 것, 잦은 지각이나 권력 남용, 끼어들기, 약속 위반,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것, 탐욕 부리는 것.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예가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인간,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소름 끼치게 하는 인간을 떠올려 보자. 그들의 행동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당신의 신경을 건드리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그것이 당신이 중요시하는 가치일 것이다. 당신의 방에 결코 들이고 싶지 않은 딜 브레이커들을 설명하는 몇 가지 예시를 준비했다. 나는 지나치게 지배적이거나 자기에만 충만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늘 지각하고 약속을 까먹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불평하고 징징대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나치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다른 모든 훈련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당신 편이다. 처음 작성한 목록은 길기만 하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다시 들여다보면 당신의 딜 브레이커를 몇 가지 간략한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딜 메이커. 다음으로 당신의 딜 메이커 목록을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 당신의 방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말이다. 이 목록은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누군가의 가치에 기반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누군가의 말은
행동보다는 다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 훈련은 딜 브레이커 훈련과는 정반대이다. 딜 브레이커 훈련을 먼저 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딜 메이커를 파악하는 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데 딜 메이커가 가진 훌륭한 자질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 탓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들이 가진 가치와 그들의 다른 아름다운 특징을 구분하는 건 힘든 일이다. 따라서 배우자, 애인, 가족이 아닌 사람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 질문해 보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아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가? 용기, 진실함, 온화함, 인내, 충실함, 지식 혹은 자유분방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특성을 지닌 사람 혹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이미 당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자질이 하나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이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치로 연결될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어떤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웃기다 혹은 재치 있다라고 적었다고 치자. 이것들이 가치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건 기술이나 성격적 특성에 가깝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타인에게서 좋게 보는 특징, 예컨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친근함, 혹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는 지혜를 의미한다. 당신은 그러한 특징을 가치 있게 여기는 셈이다. 감정적 신호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언행으로 드러난 가치 때문에 좋아하는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까지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질투는 자신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 중에서도 긍정적인 버전이다. 재물이나 부에 대한 질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자. 관대함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이므로 나는 저 사람처럼 관대해지고 싶어. 핵심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식별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규칙이나 속성들을 떠올려 보자. 그러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딜 메이커이다. 앞으로 당신의 방으로 초대할 사람들을 위한 규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은 열린 마음과 유머 감각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들은 나와의 관계를 위해 동등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과 공동체,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삶을 만든다. 당신이 오늘날 본인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가치와 행동이 충돌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건강한 방의 핵심은 당신의 가치와 삶을 연결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가치의 긴 목록을 작성한 다음 각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당신의 가치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가치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문장들을 직업적 가치, 부모의 가치, 사회생활의 가치, 가족의 가치, 투자의 가치 등 삶의 영역별로 정리할 수도 있다. 다음은 개인적 가치와 그 설명에 관한 예시이다. 가족. 가족은 나의 사적인 기반이다. 나는 배우자를 비롯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원한다. 인간관계와 팀워크. 나는 훌륭한 개인들과 애정에 기반한 단단한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원하고 팀워크 향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더십, 멘토링, 코칭. 리더십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멘토, 동료, 직원을 찾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멘토나 코치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이 내게 멘토나 코치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원한다. 신체적, 정신적 웰빙. 나는 식단, 운동, 명상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나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피한다. 평생 학습.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움은 내가 평생에 걸쳐 힘을 쏟고 싶은 분야이다. 당신의 가치와 어긋나는 요소들을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가치와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대로 배워야 한다. 기억하자. 이미 인생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처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애초에 당신 인생에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생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당신의 가치와 어긋나는 인물을 방 안에 들인 꼴이 되었던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 가짜 기회에 당신은 시간, 에너지, 돈을 빼앗겼다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